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원경매 필살기 3강. 오늘은 부리님께서 경매 신청이 대항력 없는 세입자네요. 낙찰이 되었는데 불허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건 불인이들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부동산의 권리 중 말소 혹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오는 제반 권리들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소됩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에 건저당, 저당권이라고도 얘기하죠.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등이 맨 앞에 있다면은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거나 배당 요구를 한 경우, 그리고 그럴 때는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만은 선순위 전세권이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예외라고 써놨죠. 즉 예를 들어서 해당 경매 물건이 아파트 1001호다. 그럼 1001호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2분의 1이 돼 있다든지 이러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 사건에 들어가서 지금 이 성남 이 사건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자료를 보면은 확정일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경매를 넣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임차인인데 2017년 5월 29일이에요.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인 2017년 3월 10일 이 건저당권보다는 뒤지는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 다음 요 자료를 보시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16년 3월 31일 이후에 해당되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 설정일이 여기가 또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성남이다 보니까. 그럼 8천만 원 이하 중에서 2,700만 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죠. 근데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일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입이 여기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 신청하면은 배당 요구를 한 효과가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 임차인이 2,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 10일 건저당권자가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안 받았더라도 경매 신청 채권자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 채권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배당 요구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액의 범위 2천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일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면은 그 효과는 똑같이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낙찰이 되었는데도 불허가 된 사건이거든요. 불허가 된 게 뭐 때문에 됐는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낙찰이 되고 일주일 뒤에 불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기록을 보면은 바로 그 다음 날 불허가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낙찰 허가 떨어지고 일주일 바로 뒤죠. 4월 22일이 불허가 났으니까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불허가 해준 거에 대해서 항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불허가 사유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면은 법원의 서류를 다 열람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허가 사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동산의 채무자가 입찰을 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가 되는 거죠. 이 케이스는, 이 사건은 채무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경매 사건에서 전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다시 입찰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미성년자라든지 이런데 후견인도 없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이거는 법원에서 뭐 잘못한 거겠죠. 입찰 공고가 법률상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도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것도 경매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거죠. 경매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도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또 천재지변 등으로 경매 물건이 아주 심하게 훼손되거나 경매 진행 중에 권리관계에 큰 변동이 있어가지고 낙찰자가 낙찰받으면은 추가로 많이 인수하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그 공고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경매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겁니다. 또 그 경매 진행을 시키다가 그 이해관계인에게 처음에 송달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해관계인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특히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감정을 시세보다 아주 싸게 했다든지 이럴 때 보통 소유자들이 재경매 감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경매를, 재경매가 아니라 감정을 다시 해달라고, 뭐 예를 들어서 15억짜리인데 감정가가 10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너무 싼 거잖아요. 이럴 때는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재감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 끌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경매 물건의 부속물이 감정에 포함되어서 진행돼야 함에도 이게 빠졌을 때, 뭐 종물이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종물이 예를 들어서 뭐 별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값어치가 상당히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 이게 그 감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또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상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도 일반적인 뒤에 말씀드린 이런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이유, 즉 불허가 사유는 여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